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24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5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도시 피렌체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5세기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도시인 피렌체의 위기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15세기의 피렌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고, 이 모든 피렌체 문화의 화려함이 기적처럼 보이지만 피렌체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하게 여겨지는 점은, 이러한 문화의 융성함은 피렌체의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15세기 이전에 14세기에 실제로 피렌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330년대부터 기근, 역병, 백년전쟁을 통한 무역 붕괴, 그리고 무리한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은행의 붕괴 등의 자연과 인간이 만든 일련의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1340년대에는 여러 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상업회사들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흑사병이 발발하여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1384년에 이르면 피렌체의 인구는 기존의 8만 명에서 약 3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염병은 빈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1349년부터 1380년 사이 이탈리아 반도의 인구는 3분의 1에서 많으면 2분의 1 사이로 줄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문화 부흥기인 르네상스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수축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토지 가격과 토지 소유주의 이익은 수세기 동안 가장 낮았으며 도시의 경제는 제한적이었고 방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드는 계급을 폐쇄하고 예술가의 길드에 영향을 미치는 마스터의 아들들만 길드의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생산량은 감소하여 예를 들면 1000조각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1309년에 10만에서 1382년에 10만에서 19,000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1360년부터 1400년은 황금시대라고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1000조각의 가치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문을 닫았던 은행들을 대신하여 메디치가와 같은 은행 가문들은 기존의 은행 가문들을 대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당시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15세기인 1420년경의 경제적 생산이 13세기 말인 1920년대의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도시와 몇몇 지역에서 경제적 발전이 있었고, 피렌체의 이탈리아 내에서의 입지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두 주요 정치적 세력인 비스콘티와 피렌체 공화국 사이에 큰 정치적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에 피렌체의 영토적인 야망은 피렌체의 이웃 국가들을 놀라게 했고, 이로 인해 그들이 피렌체보다는 경쟁 도시 국가인 밀라노를 자신들의 편으로 느끼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14세기의 피렌체에서는 부가 소수의 가문에 집중되고 노동자들은 중산층으로 진출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 역시 소수의 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탁월한 은행 가문으로 알고 있는 메디치가의 사업 능력은 세대를 거치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는 역사가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부가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르네상스가 번성하던 시기와 그 이전 시기에도 피렌체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는 1348년과 49년에 전염병을 따라갔고 당연히 경제적인 회복은 느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역사학자의 의견을 따르면 당시 피렌체의 상인들은 오늘날의 부유층들과는 다르게 예술을 투자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에 대한 부유층의 구매는 피렌체의 부의 광범위한 확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이탈리아일까요? 그리고 왜 피렌체일까요? 그리고 경제의 위기 시기에 르네상스는 단지 1400년에서 1420년 사이의 짧은 기간에 발생했을까요? 왜 피렌체는 고대를 재발견하였을까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자연을 재발견하였을까요? 왜 그 시점에서 현실을 조직하고 추상화할 수 있는 힘을 재확립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은 피렌체는 고전 문화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고대의 기념물들이 주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력,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중부와 북부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도시화된 지역이었고 피렌체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은 산업을 낳았고 은행과 그것과 관련된 기술에서의 상업적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아테네처럼 피렌체는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피렌체에서 기술의 혁신보다는 생산과 금융조직의 혁신에 기반한 혁명이 부의 거대한 성장을 가져왔지만 오래된 귀족과의 상호 결혼한 새로운 귀족 유산 계급의 손에 부가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과두 정치였습니다.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 귀족 유산 계급은 권력을 얻었고 새로운 자산 기반의 선거권을 바탕으로 한 도시국가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15세기 피렌체의 경제혁명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역 관계가 대륙 전체에 있었고 금융회계 체계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작은 규모와 작업장 기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중세 길드는 여전히 존재했으며 실제로 예술혁명은 길드의 공예 작업장에서 나왔습니다. 짧고 비극적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권력 이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길드 장인들 사이에 거대한 연계가 있었고 동시에 중세적이면서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증가하는 재능에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였습니다. 아테네처럼 그것은 도시국가였지만 폴리스는 아니었고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친밀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은 장소였습니다. 피렌체는 전혀 좋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피렌체는 피렌체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달콤함과 빛의 장소였습니다. 피렌체는 살인과 혼란의 장소였고 역동적인 상업주의와 동맹을 맺은 위대한 정신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의식과
세계관에 있어 파생되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유산 계급은 거대한 축적된 부를 소비했고 더 관대하게 성장의 시기보다는 경기 침체의 시기에 의뢰된 예술에 처음에는 가문의 이름과 도시의 영광을 위해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종교적인 주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세속적인 주제로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오래된 세계관과 새로운 세계관 사이에서 타협하여 위험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피렌체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을 막 시작한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중요한 것은 흔적을 잊어버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피렌체는 개인의 의미가 변화했는데 이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인간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개인의 의미가 변화하였는데 그것은 아테네의 소피스트들이 2000년 전에 했던 것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를 필요로 했고 후원을 필요로 했고 관련 있는 사례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지만 그것들 자체가 충분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역사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거의 모든 전제 조건들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몇 미스테리들이 있고 몇몇은 시점에 있어서 거의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플랑드르에서도 이탈리아를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거의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중부나 북부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고 시에나나 어쩌면 베로나일 수도 있었지만 피렌체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렌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방아쇠는 거의 우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후기 고딕 시대의 전염병이나 정치적이고 사회적 혼란이 예술가와 고객 사이에 보수적인 경향을 강화했던 시기인 1370년대에서 1400년 사이 약 30년간의 예술적인 침체에 대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조건은 브루넬리스키, 도나텔로, 기베르티, 마사치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족쇄를 버리고 다른 곳에서 안내와 영감을 찾는 것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대부분은 금세공인의 작업장에서 훈련을 받았고 주인의 구속력 없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재능을 의식하고 실험을 기꺼이 하는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방식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후 런던, 파리, 베를린과 같은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이 르네상스 피렌체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어느 시기에 어떤 도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기에 런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